나 상민이는 이렇게 아침 시간에도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게 됐네. 나 오늘 이거 한 개 도시락에다가 난 오늘은 먼저 한 개 소주로 나는 참이슬을 먹어보게 됐어. 뉴스에 진짜 나오는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뉴스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KBS 뉴스에 봤어요. 진짜로. 그럼 어때요, 맞아보니까? 세네요. 세요? 내가 들어오면서 좋겠었어요. 성규 씨 어때요, 느낌이? 좋겠어요? 너 왜 이렇게 웃기니? 장윤정 씨가 그렇게 민규 씨 얼굴이 더 웃겨요, 지금. 때 정답은 바로 1번 유리와 창틀 사이의 테이프 붙이기입니다. 태풍 태풍만을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파편이 튀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X자 형태로 테이프를 붙인 후에 주방용 랩으로 꼼꼼하게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예방한다기보다는 파편이 튀는 것을 예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창틀에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창틀이 노화됐을 경우에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틈에 의해서 유리창이 떨면서 유리창이 많이 파손이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발생한 이격을 실리콘 같은 것으로 보존해 주거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유리창과 창틀을 일체화시켜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을 관찰.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 외에도 추가로 관찰한 6곳의 아파트 모두 창틀과 유리창을 지지하는 실리콘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상황. 심지어 실리콘이 떨어져 창틀과 유리창의 틈새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보정하는 것이 태풍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리창을 이용해 실험 시작. 손상 없는 일반 유리창에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하는데요. 조금씩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60m의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맙니다. 이번엔 10년 이상 사용한 것과 같은 유리창으로 실험 시작. 강풍기를 작동시키자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4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고 맙니다. 사방으로 핀 유리창의 모습이 더욱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유리창문을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과연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테이프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창틀과 비교해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상태. 심지어 슈퍼 태풍을 넘어서는 초속 7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은 손상 없이 안전합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창틀 테이핑의 안전도 생활 속 간단한 방법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요.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태풍 발생 전 수시로 일기예보를 체크해서 태풍에 대비해야 하며 창틀에 테이프를 붙일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가로세로 빽빽하게 붙여야 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는 모기약을 이용해 깔끔하게 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외출 중 태풍을 만난다면 위험에 대해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건물 안으로 대피, 유리창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사촌인 준수 씨가 듣고 우연 씨가 죠. 바로 옆집에 사는 데다 아이들까지 끌려서 두 가족은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데요.
이건 내 거야. 우리 아빠 방귀가 얼마나 독한데. 냄새 짱이야, 짱. 응? 우리 아빠도 방귀 냄새 짱인데. 아직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휴가 어쩌기로 했어? 우린 다음 주인데 계획은 아직 없어. 그래? 그래? 알겠다. 우리도 다음 주인데 휴가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두 가족은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데요.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함께 쇼핑하며 마음껏 휴가 기분을 내는 두 가족. 아이들도 각종 물놀이 용품이 눈앞에 보이자 신이 나는지 마트 곳곳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있습니다. 쇼핑을 마친 두 가족은 우연 씨네 집으로 함께 들어왔는데요. 왜 이러셔? 내가 맨날 갔었어. 아우, 싸우지 마.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런데 낚시 의자 하나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애나 어른이나 휴가에 들기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며칠 후 내일이면 드디어 휴가를 떠나는 두 가족. 그런데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심하게 붑니다. 두 가족이 사는 곳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저 태욱 씨 스타일로 해주세요. 실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니? 내일 여행 가는데 날씨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오늘 밤에 태풍 지나가면 괜찮겠지. 집단속이나 잘 해야겠다. 가자. 그렇게 조조 씨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잘 가. 내가 우연 씨도 태풍 소식에 걱정은 되지만 내일 여행을 위해 일찍 자기로 하는데요. 베란다 문도 꼭 잠그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을 꼭꼭 닫는 우연 씨. 그리고는 거실에 이불을 깝니다. 덥고 습해서 도저히 침대에서 못 자겠다. 나 오늘 그냥 여기서 잘래. 오랜만에 같이 넣어보는 아들. 그래. 그래, 뭐. 나도 오랜만에 혼자 넓게 쓰지 뭐. 끈다. 하지만 내일 여행에 들떠선지 우연 씨와 아들은 쉽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걱정과는 다르게 하늘이 맑게 개었는데요. 오, 날 좋다. 여보? 그런데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우연 씨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유리 파편이 거실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우연 씨와 아들을 덮친 건데요. 어떡해. 우연 씨 아내는 도움을 청하러 준수 시내로 뛰어갑니다.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준수 씨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벌써 여행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우리 애가 되게 오빠가. 얼른 119에 신고해. 준수 씨는 우연 씨를 돕기 위해 뛰어갑니다. 어? 근데 여긴 왜 이렇게 그런데 멀쩡해? 우연 씨의 집과는 달리 준수 씨네 집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멀쩡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두 집.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두 집 모두 베란다 창문은 물론이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은 죄다 꼭꼭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은 베란다 창문이 박살나면서 피해를 입었고 한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준수 씨네 집이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태풍이 불기 전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으로부터 유리창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슨 수 있어요? 이게 뭐죠? 태국권. 강한 힘을 이렇게 싹 돌려서 반대로 내보내는 약하게 만든 거. 그러면 베란다 앞에서 태극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선풍기를 이렇게 같이 데우는 거죠. 선풍기로 활용을 하면 태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휘지지 말라고 구멍을 뚫어요. 맞다. 창문에 구멍을 뚫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집에 창문 다 창문마다 태풍이 나오면 우리 집 집도 다 구멍 뚫고 태풍 지나가면 어떻게 이제 태풍 다 지나갔어 이제. 그때는 태풍을 막는 거죠. 말도 안 돼 이거. 부드러운데. 이거 거기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 이건 분명 땡일 거야. 공기 봐봐. 오늘도 야, 이거 봐 땡이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를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신문지의 기능은 일단 깨졌을 경우에 이렇게 튕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테이프를 바르는 경우는 아까도 첨언했지만 그 이게 깨지더라도 테이프에 붙어가지고 이제 좀 안전하게 깨지게끔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일단 정답은 붙이더라도 빼곡하게 한 4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빼곡하게 신문을 하고 막 테이프를 막 빼곡하게 그냥 새로 오는 날은 2-3센터 불러야 돼. 빼곡하게 너무 다 밀고 막 물고 밀고 해가지고 빼곡하게 그냥 이게 창문인지 신문인지야. 빼곡하게 2시간 걸리게. 아까 그 분은 옆집에 돌아가셔서 그거를 한 4시간 동안 하시는데 그 작업을 하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 아까 그랬잖아. 준비해야 되겠는데? 받아서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호흡마다 그걸 다. 근데 권정환 씨 확인합니다. 아. 태풍 문제 나오는 거야. 식물들을 물에 적셔서 유리창에 그만해. 이건 말이 되네. 중요한 건 태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식물을 그렇게 해요. 우리 집 뭐 열인사예요? 왜 그래요? 아니 맞는 거잖아 이거. 이거는 물에 뿌려서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창문에 붓습니다. 어허. 확인. 시간도 절약되겠네요. 자, 확인. 4시간 안 걸리죠. 자, 확인합니다. 맞네 이거 봐. 넘버원. 정답은 물에 적신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집으로 달려 준수실에 가서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까 창문 단속을 꼼꼼히 하는데요. 그리고는 아들, 거기 신문 좀 가져다 줄래?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고 물을 뿌립니다. 베란다 창 전체에 물에 적신 신문을 붙이는 준수씨. 그렇게 태풍에 대비한 준수씨는 태풍이 올라오는 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우연 씨가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우연 씨는 태풍이 올라오는 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크게 다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매미 때. 부산 시내에서만 17,000여 세대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울산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 500여 장이 깨지면서 주민 100여 명이 손과 발, 어깨 등을 다쳐 급히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2010년 불어닥친 태풍 콩파스에 의해서 서울의 한 아파트 20여 가구의 베란다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지게 지난 7월에 발생했던 태풍 가는도. 목적자는 피해를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옥상에 있던 가설물이 강풍에 날리면서 아파트 베란다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처럼 한 번 불어닥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우리의 주거 공간을 위협하는 태풍.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27개의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419명의 인명피해와 13조 8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안겼는데요.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에 위치한 나라 괌 인근 해역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해변으로부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증발해 큰 구름을 만드는데요. 구름 속 수증기는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회전하고 그 회전으로 인해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풍은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 크기와 세기를 키워나가는데요. 이렇게 북상한 태풍은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풍속에 따라 태풍을 분류하는데요.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약한 강도의 태풍으로 강풍경보와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고 풍속이 초속 25에서 32m면 중간 강도의 태풍,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이면 노강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집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주택보다는 고층의 아파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태풍의 외륙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1차적으로 창문이 깨지고 그로 인한 낙하물들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라지는 초속 33m의 강한 바람.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안전을 위해 풍속 실험을 하는 한 외벽 전문 업체와 진행을 했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전문 스턴트맨으로 전신 보호 장구를 착용했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태풍인 초속 17m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자 걷기 시작하는 스턴트맨. 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힘겨워 보이지만 걷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강도를 좀 더 높입니다. 중간 강도의 태풍이 초속 25m.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자 조금 휘청거리는 스턴트맨. 몸의 균형을 잡기 바쁠 뿐더러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데요. 아까와 비교해보니 그 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강한 강도의 태풍이 초속 33m. 초속 33m의 바람을 맞자 쓰러지는 스턴트맨.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창은 초속 몇 미터의 바람까지 견딜까요? 밥이 돼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베란다의 구조와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밥이 뭐지? 똥이 돼야 신나는 도 불고 같다. 요즘 핫한 신나는 노래. 밥이 돼야 신나는 노래. 시중에서 바람 주세요. 먼저 초속 17m의 바람. 결국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야무야무도 감 내가 많이 야무야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곧 밥이 돼. 그래도 폭염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아니야 야무야무 한쪽이가 바로 밥알이 되는 쌀이야. 이곳은 한토리가 자라는 고향. 그래도 폭염으로 인한 잘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차량 화재 소식도 또 전해졌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사건 사고를 종합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주민 10여 명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서성이며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잠시 더위를 잊어보려고 하지만 절로 흘러내리는 땀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이 아파트 단지 250세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집에 선풍기도 안 들어가고 도저히 깜깜해서 잠을 잘 수는 없어서 너무 더우니까 차에 에어컨을 틀고 안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어요. 30년 넘은 낡은 변압기에 임시 방편으로 외부 변압기를 증설했지만 열대야의 전력 사용이 늘자 결국 다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파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600여 가구에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에 대전 중리동 한밭대로에서 61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완전히 불탔지만 이 씨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기 설비가 낡은 곳들이 많아서 열대야 속 정전 사고가 유독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정전복구 하루 만에 또 전기가 끊긴 아파트 단지. 25년 넘은 변압기 넉 대 중 문제는 한 대만 교체했다가 다른 변압기가 고장난 겁니다. 다른 변압기가 또 나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으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죠. 13시간 넘게 정전돼 300여 가구가 찜통더위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에서도 23년 된 전기 설비가 문제. 어젯밤 9시 반부터 20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50년 쓰레기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이거 치우는 게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고양시와 성남시에선 최근 닷새 동안 아파트 단지 각각 3곳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모두 지어진 지 20년 넘는 곳들입니다. 실제 7월 한 달 신고된 아파트 정도는 모두 91건. 15년 미만 신축 아파트에 비해 25년 이상 아파트는 정전 발생률이 10배 가까이나 됩니다. 준공 당시 전력 사용량에 맞춰진 전기 설비가 늘어난 전력량을 감당 못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냉방기기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많이 활용돼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노후화된 변압기에서는 적정 용량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폭염으로 당분간 한밤중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노후한 전기 설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이야 새로 빠르다. 아니 난 꽁치고 반대가 라면 먹는 거 처음 봐? 처음 보겠지. 어젯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대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도현 기자. 오늘 새벽 경기도 안산시 월피도 주택들이 온통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한 소나기와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쓰러지며 전기줄이 끊어져 전기 공급이 3시간 동안 중단된 겁니다. 그때 딱 보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익산시가 인근 본호동에서도 전신주에 번개가 떨어지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안산시 주민 1,900여 세대가 밤사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려 2,800여 세대가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 건 대기가 편전해졌기 때문인데 어제 자정까지 500여 회의 낙뢰가 떨어졌고 시간 땅청 강우량은 20ml였습니다. 예, 못 나와서 TBC 뉴스 왔는데 이덕현입니다. 워낙 못 나와서 이거밖에 안 되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야, 여보세요. 수야.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을 불며 전국 곳곳에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가설물 붕괴 우려로 도로가 취소되는가 하면 3만 세대 규모의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통행이 제한된 도로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늘어섰고 공사 중인 고층 건물 주변에 쳐둔 가설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소방, 경찰 등이 출동해 오전 9시 40분쯤 안전 조치를 만리제로 일부 구간이 2시간가량 양방향 통제되며 출근길 교통혼잡을 빚었습니다.
구청 측은 강풍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어젯밤 애울잖아요. 9시 반쯤엔 경기 부천시와 서울시 양천구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면제를 먹었나 귓구멍이 먹었나. 아줌마! 부천 변전소 송전선로에 약 37초간 이상이 생기면서 두 지역 3만 180세대 가량의 아줌마, 전기 공급이 끊기고 왜 있습니다. 당신 안방이야? 복구 작업은 밤 11시쯤 완료됐지만 부천에선 한대 아파트 등 주택 4곳의 엘리베이터, 주민 총 17명이 갇혀 구조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산전 측은 갑작스런 강풍과 폭우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포함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 곳곳에선 새벽 시간 비바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강풍에 가로등이 넘어지고 지붕 패널이 날아가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수원시에선 도로가 150m가량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파손과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수진이가 수아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잠깐 그만하봐요. 듣고 있어요. 응. 아이고 우리 스마일이 오셨는가? 아, 꽃무늬랑 맛있네요. 아이고 참 말이야 진짜.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뿐인데까 하나하네. 이번 태풍은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한반도 전체가 직접 영향권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역대 어떤 태풍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 김민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해안에 상륙한 슈퍼 태풍 흰남노.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세요. 특히 경북 포항에 한 아파트 그래, 지하 그래, 다. 주차장이 숨지되며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비 피해를 남긴 태풍은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무사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하루 800mm가 넘는 바트도 물폭탄이 안 치고.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저요?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이 내린 비였습니다. 통장에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동그라미만 속 50m가 넘는 강풍에 들어가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무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 2003년 9월 태풍 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나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이 몇 자락처럼 뛰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이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로만 보면 1959년 한반도를 휩쓴 사라가 889명으로 해방 이후 가장 피해가 컸고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민우입니다.